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이제 동형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회 동형모의고사 떠 있는데요. 아까 뭐 지나가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공법은 모르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상하게 다른 것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공법만 모른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오해죠. 그래서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법만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에게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매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자꾸 왜 답안지 먼저 안 주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걸 답안지를 바로 봐버리면 집중을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집중 안 해버리면 수업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답을 모르면 집중을 해. 뭐가 답인지 보니까 이렇게. 이 2배 차이 나요. 집중도가. 그래서 안 줘요. 그렇죠? 수업 끝나고 나서 받아가시면 돼요. 해설지는 그때 드릴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해설지 미리 받아서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답 보지 말고 푸신 다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해설지를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집중도가 올라간다. 방법만 좀 바꿔도 이게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형모의고사는 가끔가다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본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진돌머리나게 오래 수업하지 않아요. 딱 2시에 끝날 거예요. 그렇죠? 딱 50분, 55분씩 해서 13문제씩 끝낼 겁니다. 이거는 이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지저분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양은 많고 시간은 없다 보니까 자꾸 지저분해지는 거지. 그렇죠? 오해하시면 깔끔한 남자라니까 내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내용 보시는데요. 오늘 거는 첫 회나 별로 어렵지 않게 냈어요. 그렇죠?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그죠? 쉬운 문제 꽤 많이 있죠. 한 뭐 10개 정도는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한 5개 정도는 이거 뭐야 이거?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것도 있을 테고 깊은 것도 있을 테고, 나머지 뭐 25개 정도는 이제 조금 야리까리한 것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번 시험은요. 그래서 이제 첫 회 때 지나고 나면 이제 2회, 3회 가면서 인원이 점점 더 줄어요. 대부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점수 그만 신경 쓰시고 우리 10월 28일 날 본고사 가서만 점수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점수 때문에 막 좌절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40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조금만 기분 나쁠 뿐인 것이고, 뭘 틀렸나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4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급이에요 불러줄 건데 하급이라고 말한 거를 틀렸다. 그거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본 베이스를 모르는구나.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돼? 어려운 거 지금 문제 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라? 그 부분만 정확하게 패자. 다음 주 목요일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기초 부분을 다시 나오면 안 틀릴 수 있다. 4주 동안 그것만 해결해도 40문제는 버는 거예요. 하급 40문제. 그것만 해도 50점은 나와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어려운 거 탐습하지 마시고 쉬운 거 잘 나오는 빈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취지인 것이지, 점수가 무슨 뭐 100점 나온다, 90점 나온다 이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 처음에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분명히 오늘 또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 좀 걱정이에요. 왜요? 90점 나왔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많아요. 90점 나온 분이. 왜 많으냐면 내가 낸 거라. 스타일을 아는 거지, 이제. 아이고, 꼴값다. 다 아는 거야, 이제. 이해 가셨죠? 근데 그런 분들은 90점에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중개사 대충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떨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공법이 오늘 동형모의고사 1회에서 80점, 90점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20점, 30점 하세요. 마이너스 20점, 30점. 결론은 몇 점이에요? 60점.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40점 나왔다면 플러스 20점 이라고 해서 60점. 결론은 60점이에요. 실제 시험장 가보잖아요. 그럼 평소에 8, 90 나왔던 분들이 60점 후반대 나와요. 모르는 게 나오니까. 전혀 보지도 못하고 10몇 개가 나오니까. 그리고 40점 나왔던 분들은 뭐다? 빈출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60으로 올라가요. 왜? 어차피 빈출은 매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 가면 아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은 10점 차이예요.
실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가 동영 실제 시험처럼 막 열 몇 개는 새로운 거 주고 싶지만 그럼 수업을 못 해요. 다 집에 가버려요. 그렇죠? 그런 점 감안하시면서 점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 때 이해했죠?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는 하급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하급. 너무 쉽다. 너무 쉬워요. 이거 틀렸으면 제가 접시 아주 얕은 걸로 한 선물 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사망해 보세요. 어쨌건 그 내용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에 대한 조문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원래 이 문제가 평가사 문제에서 일반 주거 지역을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제가 근데 공업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원래 일반 주거를 물어봤던 평가사 기출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일단 그림책은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19페이지 그림책 봐보세요. 19페이지에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매번 설명하다시피 건폐 용적률은 어쨌든 외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19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인데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면 써놔야 돼요. 그래야 자습할 때 이따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일단 오늘은 용적률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매번 얘기하듯이 외워줘야 되고 지금 1번 문제처럼 범주를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용적률은 건폐율과 달리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 시작. 어디에서 어디. 최저한도부터 최대한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내용 등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도를 본다면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외웠죠? 그리고 최저한도와 관련된 걸 본다라고 한다면 전용주거는 50부터 시작. 50에서 100, 50에서 150. 녹지지역도 50부터 시작. 도시 외의 지역도 다 50부터 시작. 그럼 50에서 100, 50에서 80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거지역은 100부터 시작. 100에서 200, 100에서 250, 100에서 300. 그렇죠? 그다음보다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200부터 시작. 그리고 오늘 보게 될 공업지역은 150부터 시작. 150에서 300, 150에서 350, 150에서 4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용적률의 범위가 한 번은 물어봐줘야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공업지역을 물어본 거니까 뭐가 된다? 최저 기역은 150이고 300, 350에 400이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 150에 300, 350, 400이에요. 이거 틀렸으면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틀린 분들은 용적률 오늘 완벽하게 외우는 걸로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급이라 불러준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 것으로 해서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42번. 이것도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좀 바꿔봤어요, 제가요. 그렇죠? 일단 봐요.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림책은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그죠? 10페이지. 이것도 필수 하급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게 국토계획법이 좀 쉬웠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근데 요즘 스타일이 국토계획법이 쉬워요. 요즘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개 중에서 10개는 건져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워낙 하던 얘기니까 바로 볼 게 이거는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좀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광역도시계획의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라.
시작.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시작.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요거를 오해했으면 5번 쓴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해했으면 광역계획권 같은 도니까 도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광역계획권 물어봤어요? 광역도시계획 물어봤어요? 계획 물어봤잖아. 그러면 계획권을 정하는 거는 같은 도이면 도가 정하겠지. 그렇죠? 하지만 계획은 뭐다? 같은 도이면 그 동네 시군이 공동으로 만들겠지.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됐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진다? 시군의 공동 수립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었어요. 누가? 시장 군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 오른쪽은 둘 이상 시도에 걸린 거라면 국장이 직접 수립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2번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이라고 물어봤다면 3번이 답이겠죠. 만약에 국장 단독 수립 물어봤다면. 그렇죠? 실제 이 문제가 평가사 문제 나올 때 원래 문제 지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물어봐서 원래가 평가사 문제는. 그때 답은 3번이었었어요. 3년 지날 때까지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근데 이 문제의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었니? 아니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었니?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2번 정답으로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면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구나.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다? 시도지사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던 거니까 국장이 수립하는 사유가 되어지고, 1번은 시도가 협의거치 요청한다고 한다면 시도하고 국장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이건 시도의 공동 수립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도 이 지문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여러 개의 유형 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다? 광역계획권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건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 모르면 광역도시계획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시고 문제 나올 때마다 뭐 봐라? 광역계획권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겁니까? 물어보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물어봤다?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다. 알겠습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8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지금 두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가 원래 2교시, 3교시 갈수록 답을 말하기 미안해지거든요. 점점 뒤로 갈수록. 지금 두 문제밖에 안 했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 다 맞았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틀린 거 보겠습니다. 관리계획과 관련된 거는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 12페이지, 13페이지 언급이 돼 있죠. 관리계획은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도시관리계획 길게 좀 얘기해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관리계획은 뭐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에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하나씩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계획을 할 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시작.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대 이랬고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지구를 정하죠. 용도 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뭐가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구를 배웠고, 그 다음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어려우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뭐죠?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등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다 해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계획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도 만들 수 있고 관리계획 만들 수 있다고 제가 13페이지 왼쪽 위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 때 주민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입안 제한은 언제 할 수 있어요? 관리계획일 때 제한이 가능하고 관리계획은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 누구? 우리를 위한 제한일 때 가능해요. 그럼 우리를 위한 제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익적으로 플러스란 얘기죠. 나만의 이익을 위한 걸 제한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해지해 주세요. 나만을 위한 거라 제한할 수가 없죠. 뭐 개발 제한구역 해지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한 가능한 사유는 유일하게 몇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외울 때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기지산 대입이었잖아. 그럼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관련된 부분, 계획에 대한 거를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만 5분의 4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의 입안 제한 받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어디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형도면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발생한다. 여기는 다음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다음날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들. 매번 하는 얘기죠. 게다가 이방권자가 지형도면을 만드니까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국장, 도가 만들고 결정권이 없는, 이게 포인트죠. 오늘 문제. 결정권이 없는 시군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지형도면을. 근데 결정권이 있다면 뭐가 돼 그러면? 지형도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특히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에 지형도면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되죠?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도 그렇듯이 관리계획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도 맨 위에 보신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기초조사 거쳐서 의견 청취하고 입안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지혜 취약성 분석을 하지만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미 개발이 끝난 경우 등일 때. 그렇죠? 또한 해당 도시계획서의 결정을 뭐다? 해지하려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기초조사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환토제도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매번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오늘 3번 지문에 있는 거. 그렇죠? 도시계획서의 결정을 해지코자 한다. 라고 한다면 기초조사, 환토제 다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한단 말이 아니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해제. 알겠습니까? 보내요. 그러면 3번 답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몇 번이겠어요? 5번이야. 첫 번째 봐봐요. 인접한 관할의 전부를 포함하여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왜?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전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민은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공공유지 빼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부분에 관리계획 위반을 뭐하죠? 제한할 수 있다. 완벽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해당 도시계획서 결정을 해지하려는 지역인 경우에는 기초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환토제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붙으면 안 됩니다. 시작.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니까 정답은 몇 번? 남은 건 5번밖에 없는데요. 5번에 대한 부분은 뭐다?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형도면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문제 많아서 다 풀기 힘들어 이러면은요, 동영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것만 뽀개도 50점은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문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건. 근데 지금 41번 같은 건 정답률이 78%가 나왔고요. 42번은 61%, 43번은 63%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80%까지 맞춘 건데 지금 이 문제도 2번, 3번은 40% 가까운 분들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아닌 척 포커페이스로 앉아있지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얘기 심각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얘기들. 44번은 훌륭해요. 많이 맞췄어요. 이거는 거의 뭐 80% 맞췄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85%. 이거는 쉬웠나 보지? 그러면 그림책에서 몇 페이지? 18페이지. 오른쪽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가 된 거지. 근데 뭘 물어봤냐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기억할 거.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하지만 거기서의 뭐다? 행위 제한은 뭐가 있다? 별도의 표가 있다. 18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그 별도의 표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 1, 2, 3종 등등의 뭘 건축할 수 있냐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되어지죠? 1종 전용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뭐죠? 양호안이잖아요. 단독주택 중심. 그러니까 단독을 지을 수 있는데 다가구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한의원 때문에 고민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일종 근생은 어디든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란주점 될 리가 있나요? 일종 전용에?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2종 근생이라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요. 당연히 아파트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처럼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해서 정답 1번으로 맞추시기 바래요. 드디어 화색이 도네요. 이거 하나 맞췄나 보죠? 어쨌건 이제 화색이 도네. 안도의 한숨을. 뭐라고요? 정답은 1번이 되었죠. 이게 오래 강의하다 보면요. 눈만 보면 알아요. 봐봐요. 45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박살 났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24%밖에 못 맞았어요. 24%밖에. 그죠? 좀 어려웠나 봐, 이 문제는요. 요건 제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용도지구와 관련된 거 우리 20페이지 펴보세요. 용도지구와 관련된 그림책 20페이지 봐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나올 때 제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섞어서 문제를 드렸더니 약간 좀 어려우셨나 봐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 행위제한 나와 있고 용도지구와 관련된 것이 나와 있게 되겠죠. 봐요. 용도지구는 총 몇 가지죠? 우리가 9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용도지구. 그러면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시작.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데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유는 용도지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개발진흥지구를 물어본 거예요. 요거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그럼 5가지 종류. 주거, 눈 떠봐. 주거. 뭐라고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어지는 게 개발진흥지구의 5종 세트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랑 혼동되니까 뭐냐면 복합용도지구잖아요. 복합용도지구는 뭐다? 특정 썰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적이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작년도에 물어보기도 했죠. 그럼 오늘 문제에서는 뭐가 됩니까? 내용에서 지금 용도지구의 개발진흥지구를 물어봤는데 1번은 복합용도지구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1번 순문들이 세상에 27%나 돼.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못 외운 거야. 그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정의는 아니지 그게.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용도지구 중에서 세분이 안 되는 게 복제하고는 세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복제하고는 세분이 안 되는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세분이 가능한 게 있어요. 기억나요? 경보제, 조례로 세분되제, 그라제 이랬잖아. 경보제.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조례로 추가 세분되는 사항은 아니죠. 경보제가 추가 세분이니까.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게 조례로 추가 세분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옳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이 입안 제한을 가한다는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봐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잖아.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주민 입안 제한은 동의가 3분의 2예요. 그렇죠? 내용이 뭐다? 5분의 4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이랬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가보시면 제가 지구 단위 계획 쪽을 연결의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봐봐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27페이지, 28페이지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28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입니다. 봐요. 하지만 여기 봐요. 뭐라 했어요?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없다?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도시 외가 만약에 어디면 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곳이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떡하라? 바닥의 지역과 세팅이 맞아야 된다. 근데 다는 못 외워도 내가 뭐라 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무슨 개발진흥지구가 나와도. 그 다음 또 하나 기억나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나오면 도시 외 관농장 어디가 나오든 무조건 맞다. 그 말 기억 안 나요? 관광휴양의 특성빈들 높이기 위해서. 기억나는데 왜 24%밖에 안 써서 5번 답을. 뭐라고요? 답이 5번이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까? 5번에서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뭐다 공부하면서 챙길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제 하나 주고 다 물어보는 거야. 이건 상급 문제예요. 이건 상급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이거잖아. 우리 한번 나왔던 문제. 도시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도시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면 개발진흥을 위해서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내 완화한다고 했잖아.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이하 완화해봤자 의미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도시 외의 지역이라. 실제 기출이었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5번은 5번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못 맞추는 거 이해하겠다고. 이런 거는. 그렇죠? 하지만 맞출 걸 못 맞추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틀리라고 준 거는 뭐 하자? 틀리자. 맞추라고 준 건 뭐 하자? 맞추자. 그럼 50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공법이 50 나오면 아유 정말 잘한 거요. 그렇죠?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옳은 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요. 첫 번째는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된 설명이고 개발진흥지구는 추가 세분을 조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은 3분의 2 이상 동의 얘기하는 거고, 요건 도시 외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5번에 농림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법을 뭐다 정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좀 상급 문제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계인 46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맞췄네. 73% 정도 맞췄습니다. 그렇죠? 46번 너무 쉬워서 뭐 다들 알겠다 이건. 22페이지. 그렇죠? 그림책의 22페이지. 여러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이제 대부분 안다는 게 참 만족스럽네요. 그렇죠? 학급 문제로 꼭 알아야 돼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외우세요. 반드시 못 외웠다면. 알겠습니까? 꼭 아셔야 돼.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거의 100%입니다. 뭐가 나오든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자. 아닌 거. 일단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이상 노선교차 대중교통결절지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관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이제 공주는 정비가 시급한 것만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했었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주택법의 대지, 조성사업지구는 여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디 있었는데 이거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도정택 대상관 할 때 거기 나오지 여기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혼동하지 마시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내용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7번 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줬던 문제예요. 그런데 또 내봤어요. 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훌륭해서. 근데 물론 올해도 맞춘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30%가량 맞췄네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상급 레벨 문제인데요. 일단 봐봐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대지가 있는데 현재 400제곱미터가 있잖아요. 대지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3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대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일 때 나머지 100만 쓸 거 아니겠냐고요. 이럴 때 건폐율의 인센티브를 얼마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림책은 어디 있어요? 지구 단위계 관련된 29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29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얼마나 완화할 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얼마나 완화할 겁니까? 이 얘기거든 지금. 29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현재 요 지역의 원래 건폐율은 40%래요. 됐죠? 그리고 뭐가 되죠? 곱하기니까 1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의 300을 준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3이니까 0.75가 나오잖아요. 1 더하면 어떻게 돼? 1.75배를 완화한다는 얘기야 지금 결론적으로는. 근데 1을 왜 더해주는 거야? 이유는 곱하기니까. 그래야지 원래보다 커질 거 아니겠냐고. 1을 안 더해주면 더 작아지게? 이해 가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1을 더해서 1.75인데 어떻게 곱해주면? 그러면 70%가 나오잖아. 곱해주면. 그래가지고 70%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3번 답하신 분도 10%나 있어요. 이분들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야. 계산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완화해도 완화의 최대 한도가 건폐율이 1.5배를 못 넘어요. 아무리 완화를 해도. 뭐라고요? 아무리 건폐율은 완화가 돼도 1.5를 못 넘고 용적률은 몇 배를 못 넘어? 2배를 못 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이 밥통 같은 사람인 거고 실제는 뭐다? 1.5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실제는 60%가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서 교육적으로 훌륭하니까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답하신 분들은 뭐다? 굉장히 잘 푸셨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알았죠? 아무리 완화해도 1.5배를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1.5배를 넘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일 때 밥통같이 안 하려면 절반 넘게 제공하는 건 바본 거야 사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 얻을 거 생각한다면 절반 넘게 하는 건 마이너스지. 따지고 본다면. 이걸 이해하시라고 한 번 더 내봤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작년 문제였지만. 작년도는 이게 정답률이 10%도 안 나왔거든요. 많이 늘었네. 올해는 10%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정도 봐보시면 되고요. 48번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됐나 볼까? 이제 좀 맞췄네, 이거는. 48번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시계획의 실효. 이건 33페이지에 있겠죠? 몇 페이지? 33페이지. 있습니다. 뭐 좀 물어봐요. 도시계획 시설에 결정이 됐어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에 결정이 돼서 여기를 도로부지로 쓰고자 한대요. 근데 A란 자의 토지에 있는데 A란 자의 토지 뺏어다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장기 미집행돼서 10년이 미집행되면 어떻게 되죠?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랬고 20년 될 때까지 안 하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A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34페이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은. 근데 문제는 매수 청구하고 도시계획서 결정에 실효가 되려면 실시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어야 돼요. 뭐라고요? 매수 청구나 20년 다음 날 실효하려면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뭐다? 진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34 왼쪽 맨 위에. 매수 청구하려고 한다, 실효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실시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 아무것도 안 거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시행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에 오는 게 귀찮으니까 10년 지나고 뭘 한다?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야. 왜? 매수 청구 안 당하고 도시계획서 실효 안 당하려고. 이해가셨죠? 그러면 누가 봐도 꼼수거든. 그래서 33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죠? 10년 지난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었다. 5년 내 재결 시청이 없다면 33 오른쪽 중간 다음날 실시계획을 실효시킵니다. 33 오른쪽 중단 33 오른쪽 중단 10년 지나 실시계획 만들었다. 5년 지나도록 재결 시청이 없다면 실시계획 자체를 뭐 한다고요? 실효시킵니다. 근데 그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기가 봐봐. 20년 되기 전이었다. 33 오른쪽 맨 밑에. 뭐라고요? 그 실시계획이 뭐다? 실효되어지는 시기가 20년 되기 전이었다면 전이니까 원래대로 도시계획서 결정의 실효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서 결정을 실효하게 됩니다. 항상 이 문제가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요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이뤘냐?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을 이뤘냐? 이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이건 하도 얘기해서 우린 맞췄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전 이거 상급 아니라 그냥 중급으로 볼래요. 우리 하도 봐서. 근데 우리 정답은 70% 넘게 나왔습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요거야. 실시계획을 이룬 시기가 20년 되기 전이냐, 20년 다음 날 이후냐.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제일 많이 하신 거는 4번 오답을 많이 하셨네. 그렇죠? 4번은 이도 저도 아닌데.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네. 봐봐요. 오늘께들.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 좀 봅시다. 요건 많이 맞췄네. 개발행위 허가. 49번.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 요거는 38페이지 그림책에 써 있을 겁니다. 38페이지 그림책. 이것도 이제 몇 년 전 평가사 문제여서 제가 약간 좀 수정을 해봤어요. 내용 자체를요. 그럼 봐요.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의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기억나요? 토지형질 변경 규모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심의 거쳐가라고 얘기했어요. 개발행위 할 때. 그럴 때 시도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럴 때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한 규모를 물어본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38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내용 등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38 오른쪽 밑에. 개발행위 허가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으세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 그죠? 그럴 때 일정 규모 모이면 미만이면 그냥 허가받아 하는 것이겠지만 일정 규모 뭐다?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의 거쳐 허가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심의를 거치는 게 어디냐고 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심의에 대한 규모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형질 변경인 경우, 그다음 토석 채취인 경우여서 기본적으로 평가사 문제는 뭐였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30만하고 뭐가 되어진다? 요걸 물어봤거든 지금. 30만하고 3만. 근데 지금은 뭘 물어본 거야? 지금은 요거. 시도 대도시를 물어봤잖아 지금. 그래서 요걸 물어본 거야 여기. 요거. 그럼 뭐가 돼? 30만하고 50만. 시작. 30만하고 50만에 대한 1번 답이 되어져서 49번 답은 1번이구나. 요것도 68% 맞췄어요.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맞췄대? 신통방통하세. 뭐라고요? 신기하네. 뭐라고요? 정답은 몇 번? 1번. 알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십시다. 요것도 이제 작년에 줬던 문제 그대로 가서 그런가? 그래서 맞췄나 보다. 혹시 작년 거 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자세예요. 뭔가 좀 검색하고 온다는 것이니까 맞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뭐든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성과가 좋아져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공법의 점수가 죽어라고 안 나온다는 분들은 공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선생도 싫고 다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선생이 좋고 공부하기 좋으면 모르겠어도 덤비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렇진 않아요.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이건 정말 하급 중에서 최하급이에요. 그렇죠? 완전 하급.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혹시 100% 나온 거 아닐까요? 50번? 85%. 훌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계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어디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옳은 거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림책은 39페이지 왼쪽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39페이지 왼쪽 중간. 우리 뭐 용적률에 대한 거는 말 하나 많아. 계획관리 말고는 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획관리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획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학급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는 뭐가 되어지죠? 전혀 우리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장관리 계획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오로지 뭐다? 계획관리만. 그럼 물어봐. 건폐율은? 계획관리 50. 그 다음에 생산관리하고 자연녹지까지 30%였었는데 지금은 농림지역과 생산녹지까지 들어갔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구분하셔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도 건폐율 완화의 조문은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해가셨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생산녹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30%까지 완화하는 게 원래 생산관리와 자연녹지만 있다가 농림지역과 생산녹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용적률은 뭐다? 계획관리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51번도 뭐하죠? 완전히 쉬운 것 같아. 이게 웬 사태야 이게? 51번 20%밖에 안 나왔어. 왜 이래?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문제 잘못 냈나? 봐봐요. 그러면 그림책에 개발행위허가에서 41페이지 봐보세요. 41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막 결론적으로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정확히 안 외운 거야 이것도 지금. 그거 봐요. 개발행위 할 때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안 할까 봐가 난개발의 가장 중요한 걱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정하고 개발 밀도 관리하고 겹치지 않게 개기면 안 되죠.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기면 안 되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그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행위를 을한테 해주겠다. 대신에 너 개발이익을 먹었으니까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의 부담구역이라는 거를 지정하여야 하고 여기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 거둔 걸로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틀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자만 외운 거예요. 이해갑니까?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이렇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뭐다? 그냥 고등교육법의 학교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그 말 기억나요? 제가 이 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이니까 제발 좀 혼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폐차장을 쓰신 분이 무려 30%예요. 3, 4, 5가 다 30%야 지금. 내가 그 얘기했잖아.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라고. 진입도로도 포함, 연결수도 포함, 연결하수도 포함. 이해갑니까? 그래서 고등교육법의 대학만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니까 제가 적어놓으라고 불러줬어 이거 내가 수업할 때. 알겠습니까? 다 몇 번이겠어요? 3번이야. 그리고 도공록 했더니 공원이잖아. 공공공지가 아니라. 이해가셨어요? 여기서 뭘 왜 느껴야 돼요? 아, 앞자만 따면 패망하는구나. 그렇죠? 이건 잘못된 문제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이거 학급인데 틀리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여러분들 단도리 치셔야 될 것 같아. 학급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구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한 곳을 지정고치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뭐다? 옳은 거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연결수도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런 거 나와서 틀리면 정말 화가 나요. 그렇죠?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는 내용에서 우리 알고 있는 기반시설 유발개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거를 고르시오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면 52번에 대한 정답률은 잘 나왔어. 80%야. 이거 이제 외웠나 보다 이제. 훌륭해. 이것도 뭐야? 완전 학급이야. 완전 학급이야. 학급이라고 맞춘 게 우스운 건 아니야. 훌륭한 거야. 그래서 잘 봐줘야 돼.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묶은 것은이죠. 그럼 일단 봐봐요. 관광휴게 그러면 어디 나와야 돼? 오른쪽 중간쯤 되겠네. 도표 위치가. 그린 책 어디? 41 왼쪽 밑에. 그러니까 1.9. 숙박은 왼쪽 밑에쯤 있네. 1.0. 종교 오른쪽 위 1.4죠. 창고 왼쪽 위에 있죠? 0.5. 단독은 0.7. 방송통신도 0.8. 방의숙 0.8, 0.9, 1.0. 그냥 0.8, 0.9, 1.0. 알겠습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얘기들. 그럼 밑에 장례시설 0.7, 묘지 관련 0.7, 위험물 저장 0.7. 답은 3번. 그렇죠? 그리고 운수 관련된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1.4, 일종근생 왼쪽 밑에 1.3, 판매도 왼쪽 밑에 1.3. 방의숙 왼쪽 밑에 의료 0.9. 방의숙을 외워. 0.8, 0.9, 1.0 왼쪽 밑에 방의숙.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문화집회 오른쪽 위 1.4. 자동차 관련 시설도 안정해진 거라 0.7. 예, 가셨죠? 그러면 동일한 거를 고르쇼 이랬을 정답은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 이해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 대한 부분을 받고 하나만 더 풀어요. 53번 도시개발법입니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펴봐요. 목 좀 돌리고
혹시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다시 찬바람이 불면 시험 볼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던 말. 야, 어쩌냐 오늘 날씨에 보니까 이거는 뭐 내일 시험 보러 간다도 믿겠어. 그렇죠. 이제 외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벌써. 그죠? 그리고 여러분 10월 달에 공부까지 하실 때요. 막판에 감기 걸리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한데 건강 관리가 95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오다 갑자기 이게 막 몸이 패턴 바뀌어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심한 병에 걸려버리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동안 어차피 안 했던 거 뭐라고요? 꼭 건강 관리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봐요. 도시개발법입니다. 개발사업은 뭐예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도시를 만들죠. 그럼 개발사업 나올 때 매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여기 봐봐. 일단 여기 위에 좀 봐볼게. 일단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누가?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제발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화내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장도가 안 나오잖아요. 특시, 특도, 시군의 특광. 이렇게 외워요, 그냥. 정비구역은. 국장도가 없어요. 정비구역은 뭐다? 특시, 특도, 시군의 특광. 이게 정비구역 지정. 지금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뭐가 되어지면, 지정되어지면 당해동네 뭐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해요. 출합지구 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개발사업 자체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야?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잖아. 그러면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당연히 뭐가 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하게. 아니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만드는데 걷다다고 개발계획상 아파트를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해가셨죠? 근데 주의할 건 난개발을 들어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라고 세팅이 돼 있을 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난개발이 안 되니까. 원래는 뭐라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동네에다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게 정상인데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가능한 용도의 계획이 안 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안 잡힌 계획이라 하더라도 어디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면 우측의 계획이 없이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요 질문을 내봤거든요. 오해하지 말 거.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면 어차피 개발 가능한 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찾지 마. 이따 얘기해 줄 거야. 하더라도 뭐가 된다? 아,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써놨고요. 우리 그림책으로 본다면 이게 48페이지 왼쪽 맨 밑에 써 있어요. 48페이지 왼쪽 맨 밑에. 그렇죠? 봐요. 제가 48페이지 왼쪽 맨 밑에 이 내용을 그동안 설명 안 드렸었는데 한번 얘기하려고 넣어놨어요. 봐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합니다. 난개발 막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어도 어디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은 도시개발구역은 뭐다? 정할 수가 있어요. 왜?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는 도시적으로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는 것, 도시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녹지도 도시긴 하지.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도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좀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작.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완전 중요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처럼 약간 좀 양념치를 더해서 물어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문제는 뭐 개정된 걸 물어본 거라 맞추긴 맞췄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럼 봐봐요. 일단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여러 개 도시에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해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 국장의 지정 사유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럴 때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다. 불협의됐다. 이런 경우에 국장의 지정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주의할 거 요청이란 단어가 나와서 국장이 한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무슨 장관급. 또 하나 제안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국장이 정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애.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일 때가 국장 지정이다. 제발 부탁인데 2번, 3번 꼭 좀 외워라. 요청이란 단어가 나와서 국장이 정하는 건지 제안이란 단어가 나와서 국장이 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셔서 봐라. 그리고 제안 나올 때 꼭 뭘 봐라? 제안 나올 땐 이게 국장에게 제안인 건지 봐봐. 제안 나올 땐 뭘 봐라? 이게 국장에게 제안인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의 제안을 얘기하는 건지 누구에게의 제안인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시작. 누구에게의 제안인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제안은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에게 제안을 가한다면 오른쪽 위에 있듯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 말이 개발구역 제안이 나오면 시작. 누구에게 제안? 국장에게 제안인지 특도시군구에게 제안인지 잘 보란 말이야. 그럼 국장에게 제안이면 뭐라고요? 그때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에 한해서만 제안할 수 있는 거고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 제안이면 뭐다? 시행자가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시행자 중에 누구는 제안을 못하는 거죠? 누구는?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안권 자체가 없어요. 국가지자체는 지가 하면 되고 조합은 투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권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거 민간 시행자면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알려주는 건 1개월, 연작 1개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제안 관련된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론은 뭐예요? 조합은 제안권이 없어요. 조합은 제안권이 아예 없습니다. 국가지자체의 조합은 제안권이 아예 없다. 특도시군구에게의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봐봐. 만약에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은 제안을 받아봤자 지정권이 없잖아요. 뭐라고요?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는 뭐다? 제안을 받아봤자 지정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시도에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는 제안 받아봤자 지정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시도에게 다시 요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게다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할 때 시작.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우리가 정할 때 면적 조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봐봐.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구역 정하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국장과 협의해주라. 오늘 이걸 답으로 낸 거예요, 제가. 대장동 사업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이것도. 지금도. 그렇죠? 100만 이상이었던 게 50만 이상으로 강화됐단 말이야. 국장과 협의하는 규모가. 대장동 사업이 99만 9,900이라고 면적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50만 이상일 때 협의하는 거였다면 49만 9천이었겠지. 그럼 민간 참여자가 덜 받아먹었겠지 아무래도. 이해가셨죠? 그래서 바뀌었고 또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개최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있고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도 여전히 있습니다. 개정된 거는 뭐다? 국장과 협의하는 규모 5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걸 물어본 거야 제가.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문제 여러분 봤더니 문제에서 53번은 좀 맞췄는데 54번이 박살났어요 또. 그렇죠? 24%밖에 안 나왔어. 54번이. 그렇죠? 일단 53번 봅시다. 틀린 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러면 장관급 얘기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뭐하죠?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면 뭐라 했어요? 제가 지정 규모도 도시지역으로의 간주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제가. 어디? 앞에 46 왼쪽 맨 끝에 보시면 46 왼쪽 맨 끝에 보시면 주상공 113, 자생보 112 없다. 46 왼쪽 끝에. 그 다음에 30만, 10만 규모가 나오죠. 그러면서 단 취락지구 등이면 규모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취락지구 등이면 뭐다? 규모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면 원래 1만 이상이어야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락지구이므로 1만 미만이어도 됩니다. 규모 적용하지 않으니까. 실제 이건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응용 지문 2번 정도로. 그래서 취락지구와 관련된 부분들 요걸 좀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상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번째,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거를 뭐하죠? 지정할 때 규모가 100만 이상이 아니라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고요. 언젠가 한번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중상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을 안다면 쉬운데 답을 모르면 좀 어렵겠지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5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구는 뭐 할 수 있다? 도시개발 뭐 정할 수 있겠죠. 어차피 개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이 문제도 아주 좋아요. 내용들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무리 마저 할게요. 말을 쓴 거니까. 5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요게 정답률이 많이 안 나왔어요. 지정 제한. 틀린 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봐요. 지방공사는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요. 개발구역에 제한이 나오면 누구에게의 제한인지를 봐야 돼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의 제한이라고 한다면 시행자라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공사만 보고 아마 1번 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40%예요. 그렇죠? 국장에게의 제한은 지방공사가 안 되지. 하지만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의 제한은 지방공사가 안 될 리가 없죠. 맞죠? 두 번째, 2번에 써있잖아. 그래가지고 와 공공기관회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한다면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봤으면 눈치를 챘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에 써있는데 지금.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 답이 뭐야? 조합.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민간자라고 해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조합은 지정 제한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답은 3번.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받았다라고 한다면 뭐다? 알려주는 게 1개월. 연장 1개월. 물어봐.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45일 내 30일. 이해 가십니까? 지금은 1개월, 1개월. 그리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못 맞춘 거 보니까 한 상급 레벨로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나면 쉬운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래서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어요. 적당합시다.